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8년 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이 대화복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노사정 대표 6명. 간만의 재회로 상기된 얼굴에는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노사정위원회 가동이 중단된 지는 2년 만, 민주노총이 대표로 참석한 것은 8년 2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표자회의 저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리상 1회 이상 정례화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측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계가 강조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공의 대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부터 논의 의제, 업종별 협의회 설치 등의 사항은 차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일방적 추진이 결코 득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대화 복원 과정에서의 노동계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제들은 여전히 대립각에 위치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사가 특히 노조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노사정은 즉각 다음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대표자 회의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초부터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는 전일제 청소원 자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고려대가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문제로 농성까지 벌어지는 다른 대학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청소 담당 직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려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고려대가 해결에 이르렀습니다. 고려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정년퇴직한 청소직원 10명의 자리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로 했지만 노조와 학생들의 반발에 결국 계획을 접고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 교수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학교를 찾아 문제 해결을 당부한 지 20일 만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 도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에서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불거진 연세대와 홍익대, 동국대 등에서는 한 달째 집회가 열리고 있고 점거 농성도 벌어졌습니다. 연세대 노조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용역업체와 충돌로 청소 노동자가 다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학교 측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고려대의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병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난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모두 5개 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감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차례 검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적발 건은 하나은행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국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이 2건, 광주은행이 1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사회이사 관련 지원자와 계열사 사장지인 자녀를 면접 점수 조작 등으로 국민은행은 하위권이던 KB금융 윤종규 회장 조카를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줘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노동계 측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어수봉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편향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시고 벌써 믿음과 신의가 다 깨지셨습니다. 경영계 측은 어 위원장을 엄호하며 맞섰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는 건지 너무 적게 올라서 걱정을 하는 건지 그것은 아마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릴 겁니다. 노동계 측의 계속된 공세에 결국 회의는 20여 분 만에 정회됐고 어 위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끝나면 관련하게 위원장님 잠깐만요.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치를 말씀하시라는데 공익위원들까지 노동계 태도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도 그대로 산회됐고 결국 최저임금 개편안의 최대 현안인 산입범위 문제 등은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노동계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위원장 사퇴를 재차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 일정대로라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의가 파행하고 위원장 거취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의 향방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1월 31일 아침 7시 50분쯤 대학 휴학생인 20살 A씨가 집방 안에서 숨져 있는 걸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때 2억 원까지 불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말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대부분 잃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만 6년이 지났는데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수까지 더한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게 갑입니다. 이들이 물건을 판매해주지 않으면 매출이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이 2012년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 유통업체 갑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84%가 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에 자사 종업원을 파견하고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거나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판촉비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었고 백화점과 TV 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갑질을 들키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곳도 있습니다. TV 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반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 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설을 앞두고 유통업계 본격적인 배송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올해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선물 세트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배송 인력을 최대 20%까지 늘렸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4일까지를 설 배송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작년보다 20%가량 늘어난 5,500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올해 배송 인력을 10% 늘리면서 각각 5,000명 내외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생산과 투자가 2달째 늘며 지표상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산업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된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은 11월보다 0.2%, 설비 투자는 8.9% 늘었습니다. 증가세가 2달째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들 지표와 달리 공장들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노는 공장이 많았다는 얘긴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의존한 불안한 경기 회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이 워낙 부진했던 데다 현대차 파업 등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파업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출 부진에 숙박 음식업 생산도 12월에만 1.9% 줄고 연간으로도 2.9% 감소하는 등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부진했습니다. 통계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관광객 감소 영향도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는 큰 폭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파업과 수입차 물량 부족 등으로 자동차 소비가 줄었고 11월 이른 추위로 겨울옷 등 소비가 미리 이뤄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소화기 암에 걸린 한국인 환자들의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연구협업 네트워크 콘코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 71개국 322곳 암 등록기관에 등록된 18종 암 환자 3,750만 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화기 암 생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암의 경우 생존율이 68.9%, 대장암과 직장암은 각각 71.8%, 71.1%였습니다. 반면 피부 흑색종과 악성 림프종, 성인 백혈병의 생존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산림청이 도시까지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도시숲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봄이 돼 초미세먼지가 섞인 중국발 황사까지 본격적으로 날아오면 비상 저감 조치는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도시숲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측정 결과 도시숲 중심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40% 이상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 줄기가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엽수의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화렵수보다 30% 정도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필터 기능을 하는 도시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1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도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을 2022년까지 12.4제곱미터로 25%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100개소씩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변의 상록 침엽수 숲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도시 근교 숲도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수종도 갱신할 예정입니다. 도심 가로수는 서로 다른 크기로 2줄 이상 심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면접을 보고 꼴찌인 지원자가 최종 합격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한 절차가 앞서야 할 은행권에서 말입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취업준비생을 2번 울린 은행권 채용 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각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같은 채용 비리가 발생을 한 건가요? 네,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11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조사에 들어간 결과 모두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정 지원자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서 채용하는 이른바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조사를 받은 은행 수의 2배나 되는 채용 비리가 밝혀진 거네요. 하지만 각 은행마다 나름의 채용 절차 기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특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우선 이 특혜 채용은 직원 공채 과정에서 사회이사나 임원, 또 주요 고객 등의 자녀나 지인 명단을 관리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거나 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경우 사회이사의 지인이었던 지원자가 이 필기 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자 이 전형 공고에 없었던 글로벌 우대 전형을 신설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후 임원 면접에서도 후한 점수를 줘서 최종 합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공고에도 없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합격을 시켰다니 다른 곳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을 한 건가요? 은행마다 수법은 다양했는데요. 이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사회이사의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840등의 최하위 점수를 받자 이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최종 합격시킨 건데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최고 경영진의 친척이 서류에서 840명 가운데 813등을, 실무 면접에 응시한 300명 중에서는 273등을 했지만 임직원 면접 때는 120명 중에서 4등이 되면서 최종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골적인 채용 비리도 허다했습니다. 아예 인사 담당 임원이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나 이 비공식적인 사전 면담으로 가족관계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전달해서 이 정치인 자녀를 합격시키는 사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부정한 채용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수법이 동원이 됐군요. 마치 현대판 음서제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편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임의로 점수를 올려서 합격을 시킨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합격 대상이었던 수도권 지역 대학의 출신자 7명이 탈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가 조작된 사례는 7건이나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니 분노를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특혜 채용과 특정 학교 출신을 뽑기 위해 채용 절차를 모두 어기고 정작 능력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키면 회사 차원에서도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은행 층에서는 이 같은 정황이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인재로 보여서 뽑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용 비리는 은행에서만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부가 지난 5년간 1,190개의 중앙이나 지방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채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79%에 달하는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문제점이 적발이 된 겁니다. 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큰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채용 비리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식진흥원의 경우 한식 관련 경력도 없고 또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관계자의 자녀가 특별 채용이 됐고요. 국제금융센터는 아예 채용 시험에 지원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종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연루된 현직 임직원 197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거나 또 해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뒤늦게라도 채용 비리가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관련 처벌은 지나치게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직자를 2번 올리는 채용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엄중한 감시와 또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